지금부터 강론 세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강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활용했던 공부 방법과 스터디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강론 세 번째 영상의 목차입니다. 1부터 5까지는 제가 활용했던 공부 방법과 스터디들인데요. 그런데 종종 질문 리스트를 활용하셨을 때 시험 직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인 포스트잇 활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공부 방법은 아마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방법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유용하게 활용했던 방법이고 또 마지막 회독 때도 도움이 됐던 방법이라서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여름방학 때부터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암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 외워지는 내용, 중요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이때 물론 중요한 내용을 포스트잇 좀 큰 부분에 적어서 붙여놓기도 했지만 한 단어, 정말 외워지지 않는 작은 용어들도 손가락 한마디만한 포스트잇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그 용어를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상 주변에 붙여놓고 틈틈이 아웃풋을 하거나 눈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졌다고 생각한 내용의 포스트잇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을 모아놓는 책에 따로 옮겨놓고 그 책도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포스트잇 자체가 중요한 것 혹은 안 외워졌던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어서 복습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곳곳에 붙여놓았고요. 잘 보시면 이제 큰 포스트잇도 있지만 작은 포스트잇에 제가 잘 외우지 못했던 교육과정 용어, 교육론 용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란색의 영어 교육론 단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여놓고 외웠습니다.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책상 모습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트잇을 옮겨 붙였던 공책입니다. 별다른 정리 규칙 같은 건 없었고 그냥 한 장에 같은 과목의 내용이 오게끔 붙여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됐던 스터디는 반짝 문제 내기 카톡 스터디입니다. 평소에 친하던 함께 임용을 공부하던 친구들과 임고 문제를 내거나 임고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톡방을 따로 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나 규칙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정말 평소처럼 일상 카톡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반짝하고 문제를 내던 그런 스터디였는데요. 서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새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내용을 나누는 그런 스터디 카톡방에서 문제를 자주 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웃풋 이런 느낌보다는 퀴즈 타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가볍게 친구들과 즐겁게 아웃풋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점은 자유롭게 부담 없이 공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각자 공부하던 부분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전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좀 전범위를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생활 스터디처럼 아무래도 함께 하는 단톡방이다 보니까 나 점심 먹고 1시간 뒤까지 올게 이런 약속 아닌 약속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서 시험 직전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이었어요. 이게 친구들이다 보니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탁탁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친구들이다 보니 가끔씩 이 공부 목적의 방이 수다산매경으로 빠지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임고 직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오히려 그런 게 약간의 낙처럼 느껴져서 전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친구들과 했던 카톡 내용입니다.
세 번째 스터디는 전범위 문제 내기 밴드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는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충파에서 직접 스터디원들을 모집해서 제가 운영을 했던 스터디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전범위를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밴드 스터디를 모집할 때 규칙이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좀 달라지기는 한데 저는 전범위 문제 내기가 원래 목적이었다 보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밴드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핸드폰 앱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할 땐 컴퓨터로 하되 이제 어디 이동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집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쉴 때 가볍게 복습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보다는 유의점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익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이제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할지를 좀 초반에 명확하게 계획을 공유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스터디를 처음 시작할 때 올렸던 공지글입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를 이제 설명했던 그런 게시글이고요. 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예시글을 올렸는데 강론, 교육론, 교육과정을 골고루 내게 되고 이제 댓글로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미리 달아주는데 대신에 문제를 풀 때 스포가 되지 않게끔 스포 방지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딱히 언제까지 답을 달아라 이런 제약은 걸지 않았어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면 많이들 부담도 느끼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문제와 답만 올리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스터디는 총창한통 카톡 스터디입니다. 제가 이제 총론은 통암기를 하기도 했고 창안도 꼼꼼히 외운다고 암기펜을 참 많이 쳤는데 이게 암기펜을 읽는 것과 문제에서 만났을 때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거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로 총창한통을 아웃풋하고 싶어서 함께 문제를 만들고 내줄 그런 카톡 스터디를 만든 그런 스터디입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총창한통 중에 분명히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텍스트로 탈맥락화돼서 문제로 나오니까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아웃풋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문제를 내주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약간 저한테는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양식으로 아웃풋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는데 특히 총론 같은 문제를 틀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처음 스터디를 꾸릴 때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문제는 처음에 2개였는데 나중에 가서 3개로 늘렸습니다. 총론, 최안전한 생활, 통합에서 제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문제를 내는 스터디였어요. 이게 왼쪽이 문제를 낸 양식입니다. 타이핑을 하고 빈칸을 이제 뚫어서 문제를 내는데요. 12시에 땡 하고 각자 문제를 올리면 그 다른 친구들이 올려준 문제에 내가 생각하는 답을 답글로 12시 5분인가 7분까지 답니다. 마지막에 소홀해지기 좋은 총창한통을 친구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스터디입니다. 마지막은 모형 스터디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랑 밤에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해서 정해진 범위의 모형에 대해 질문을 해주는 스터디였어요. 이 스터디 방법 자체는 너무 흔한데 이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모형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목차에 넣었습니다. 모형은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한데 양까지 많다 보니까 7월, 9월에 진짜 열심히 외워놓고 막판에 가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열심히 외웠는데 마지막에 가서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의 막판에 가면 혼자 아웃풋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시지 말고 꼭 친구와 함께 해서 마지막까지 아웃풋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제약을 걸어주는 스터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인 시험 직전 공부 방법인데요. 이 앞에 써있는 질문 2개가 제가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질문 리스트는 정리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딱 질문만 가지고 원문과 왔다 갔다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독을 해야 하는 마지막엔 어떻게 하는 거지? 시험장엔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마지막 제 챕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제가 시험장에 가져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리스트와 포스트잇과 라스트 자료입니다. 우선 질문 리스트는 제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웃풋한 내용을 그 질문 리스트 옆에 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질문 리스트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미 세트처럼 변해갔어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 자체에 품고 있는 내용도 많아져서 시험장에 이제 중요한 질문에 옆에 형광펜을 쳐서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 리스트와 함께 제가 공책에 옮겨놓았던 포스트잇 중에 중요한 거나 외우지 못했던 것들을 옮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이 라스트 자료가 도대체 뭐냐 싶으실 텐데 이건 제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공부한 방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시험 임박했을 때는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10월 달부터는 못 외웠던 것 중요한 걸 말로 뿐만 아니라 타이핑을 하면서 외웠는데요. 이 타이핑한 자료를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타이핑한 자료를 인쇄해서 그걸 공부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한 자료를 2-3일 텀으로 빠르게 돌려야 할 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시험장까지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타이핑을 10월 달에 하니까 저는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10월 달보다는 이제 뽀개기를 시작하는 9월 중순쯤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사회 라스트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막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외웠던 것들, 마지막까지 안 외워졌던 것들을 정리한 타이핑 자료입니다. 이건 실과 자료고 딱히 정해진 양식 같은 것 없이 그냥 정말 그때그때 외우는 것들을 타이핑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텀까지는 원문을 계속 보다가 2-3일 텀으로 빠르게 돌려야 할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장에는 이제 두툼해진 전 과목 질문 리스트에 이제 빈 종이를 넣어서 거기에 포스트잇도 붙였고 또 인쇄한 라스트 자료를 함께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져갔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강론 3번째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론 3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한 가지 스터디 종류를 추천드린다기보다 시험 임박했을 때까지 스터디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중요한 조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역 때는 이제 대부분의 공부를 본 스터디와 함께 했고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공부는 끝났고 반복과 반복이 남았을 때거든요. 뽀개기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하죠. 그 시점부터는 뭔가 혼자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 질문을 해주고 또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거의 임박했을 때는 혼자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스터디 원들과도 그게 좀 합의가 돼서 막판에 스터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금과는 정반대죠. 근데 그러니까 스터디를 안 하니까 막판 공부가 가장 지치는데 그 지친 다음에 공부에서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걸 잡아줄 제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하면 굉장히 지치고 원래 가지고 있던 페이스를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로부터 도망치지 않게끔 공부 흐름을 잡아줄 만한 장치들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스터디라서 스터디를 마지막까지 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간단한 기상 스터디 혹은 정말 문제 3개만 내는 스터디든지 간에 정말 공부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스터디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9월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놓고 10월부터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스터디를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강론 마지막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Q&A 영상의 질문 목록입니다. 이제 변동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영상 내용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혹시 질문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목록에 없거나 이 질문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강론 3번째 영상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